자, 김부겸 후보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군요. 예.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먼데 오셨네. 네. 아니 저희가 오로지 김부겸 후보를 만나 뵙기 위해서 서울에서 새벽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일정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조용필. 자, 먼저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선거운동 하고 있나 네. 보고 계신데요. 네. 우리 오마이TV 전 세계 130개국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예, 오마이뉴스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로 대구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 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좀 보니까 여기 판세가 조금 김부겸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후보님이 보시는 판세 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수치만큼 그렇게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다만 워낙 이제 정당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뭐 어떻게 말하자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결집의 위험성 내전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가능한 한 그분들한테 그런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대구가 변해야 된다. 또 그러고 나는 세 번째잖아. 이번에 또 떨어지면 난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뭐 이제 호소하고 있고 그래요. 네. 어떠세요? 세 번째 도전인데 대구에서 듣는 민심, 주로 시민들 만나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좀 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로 조건 없이 밀어줬는데 지금 이 지역 경제 사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못 견디니까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밑바닥부터의 어떤 그런 분노는 있어요. 다만 그걸 정치적으로 한번 표출할 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저나 홍일학 의원 또 이번에 여당에서 사실상 뭐 강제로 밀어내다시피 한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심 같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가 봤는데 여러 유세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홍일학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도 좀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그렇죠. 뭐 대구시 전체가 결국은 뭐 한 선거구인 셈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느꼈던 그런 뭐 일종의 민심의 출렁됨이 여기도 없을 수는 없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뭐 어떤 뭐 여당의 전통적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달려 있겠죠. 자,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여전히 안보 이슈로 북한 문제로 좀 치르려고 하지만 잘 먹히지 않는 구도인 것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특히 이명박근혜 8년간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로 좀 먹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큰 이슈 자체는 뭐 지역에 좀 아직까지 뭐 별로 말하자면 호소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자식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매년 인건비, 임대료는 오르는 데 비해서 오히려 손님은 줄고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데 대한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이걸 뭔가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이제는 경쟁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유권자 지형을 좀 분석해 보면 젊은 층 또 노년층 또 소득간별로도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떤 분포가 좀 있습니까? 뭐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 60대 이상이 수치가 뭐 다른 세대보다 압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분들이 워낙 이제 그 투표율이 높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통 과거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보통 좀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분들 혹은 공직 이런 분들이니까 이른바 발언권이 그만큼 더 세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뭐 자기 취업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사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행위라든가 뭐 정치 과정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좀 애써 무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별하게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뭐, 오히려 더 많다. 두어봐야 뭐 별 현실은 바뀔 게 없다라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지레 짐작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네요. 당내 현안 좀 여쭙게요. 당내 현안 난 잘 몰라. 아니 다 아니, 떠나서 지금 홍일학 후보의 경우에 이렇게 사실 이분이 이게 뭐 워낙 여기가 열세여서 그렇게 비례대표를 줬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공천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도 있고 직접 또 당에 올라가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두 선거구가 이번 대구에서 사실상 성공을 한다면 대구 정치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 30년 만에 야당의 첫 예, 아마 이제 물론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이제 저희들 두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효용감, 정치라는 게 네. 결국은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일을 말하자면 주인이 모섬에게 일을 제대로 한번 시키는 네. 어떤 그런 효용감을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정치 과정 자체가 일방적이고 왜곡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분들이 제대로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럼 뭐 불만이 있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이랬던 게 이제 그런 풍토를 고쳐야죠. 그렇군요. 여기는 그러면 정권 심판론, 국회 심판론 어떤 심판이 더 우세합니까? 그런 큰 거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전 세계 방송이 딱 되고 있는데 어유 꺼졌네요. 이런 또 주문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신 김부겸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김부겸 화이팅입니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그 의지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3선 국회의원이셨어요. 맞아요. 군포에 계속 계셨어도 계셨으면. 아마 뭐 20년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또 고향에 와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를 좀 타파해 보겠다고 오셨는데요. 처음 고향에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유권자들이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 궁금해요.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예. 그때는 조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야당이라는 것 자체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색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한 선거 2번 떨어지고 하니까 네. 우선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시고 네.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게 좀 나아졌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과거에는 주변을 의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박수도 치고 저한테 음료수도 사주시고 정말요? 악수도 청하고 아메리카노 사주는 그런 뭐 매일매일 그냥 그런 선물은 뭐 한 10건 이상 받아요. 정말요? 와, 대구의 민심이 변하고 있구나. 김부겸을 네. 정말 믿고 있구나. 근데 이 동네는 워낙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야당이 좀 대통령을 안 도와줘서 국정 운영이 좀 매끄럽게 못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은 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무슨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거나 네.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해달라고 기대하거나 뭐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 정도는 하시죠. 이분들도. 제가 앞서 이제 대구의 30년 한 세대가 사실상 새누리당 일당 독주가 지배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대구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아마 저희들도 이른바 야권 내에서 조금 온건 합리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여권 내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전면에 나서지 않겠나. 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경쟁도 되고 협력도 되고 네. 특히 지방 도시들은 힘들거든요. 여기서 여야가 편갈라서 싸운다는 거는 이건 네. 뭐 지역민에 대해서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유승민 후보 이렇게 뵀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보수 정치를 하겠다. 떳떳한 보수 정치를 그렇죠.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저희가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워딩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뭐 그런 협력적 모델 이런 게 좀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적어도 저는 그분이 원내대표 시절에 한 연설에 네. 상당히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말하자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도 네. 우리도 어떤 야권이나 혹은 진보를 표방하면 그만큼 어른스럽고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반대에만 익숙한 그런 어떤
풍토를 넘어서서 네. 우리의 대안을 항상 대안. 우리의 대안을 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우리의 대안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야 점점 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최근 보여준 그런 어떤 좀 믿음직스러움, 네.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선거 생각합니다. 유세 때문에 자꾸 빨리 끊어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대구의 그래요. 미래 세력, 대구의 미래 세력이 진보와 보수에서 한 명씩 대표 주자가 나선 총선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이렇게 볼 될 수 것 같아요. 있겠네요. 예. 아니 그건 너무 앞서는 이야기고요. 우선 아직 선거까지는 아직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네. 오늘 우리 유세 좀 지켜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시다. 예, 예. 네, 끝으로 저희 이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카메라 한 말씀 보시고. 하시죠.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 세 번째입니다. 김부겸, 네. 정말 이번에 떨어지면 여러분 언제 쓰실 거예요? 한 번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서로 정말로 협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생산적인 정치, 희망 있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장윤선 몇 점까지 왔나? 네.